안녕하세요. 김성엽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그 키오스크 만드는 거 첫 번째 단계 진행을 했고요. 원래 그 메뉴판 만들기라는 그 프로그램을 수정해서 키오스크로 변경하기 위한 기본 구조 변경 작업을 좀 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메뉴판만 구성하고 보여줬기 때문에 그 뭐 메인 함수에서 다 생성하고 삭제하는 코드까지 다 있었죠. 그것을 이제 뭐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만들고 그다음에 아이템 구조체 만들고 해서 다 분산시키는 작업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여기 이런 데다가 선택 버튼을 추가할 거고요. 여기다 선택 버튼을 추가할 거고, 이 선택 버튼을 추가하면 이 윈도우를 조금 더 이렇게 키워서요. 선택한 것이 여기 나오게, 선택 항목들이 여기 나오게 하고, 요 밑에다가 이제 그 선택한 거에 대한 전체 총 합계 그게 여기 나오도록 그렇게 작업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버튼 만들기 전에 요 창을 좀 키워볼게요. 좀 크게. 뭐 창 크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일단 저는 높이는 그대로 하고요. 폭만 넓힐게요. 1100. 요 크기대로 이제 출력해야 되니까 GDI 플러스 또 생성하는 DCP 생성하는 것도 1100으로 바꿔야 되겠죠. 같이 맞춰서 작업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이렇게 커졌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 형태, 지금 노란색하고 요 색깔이 있는 요 형태로 여기다 이렇게 출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크게 출력할 겁니다. 출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사각형 3개로 지금 그림을 그리잖아요. 요렇게, 그죠? 근데 이게 위에도 그려야 되고 또 아래도 그려야 되니까 이것만 총 9번 그려야 돼요. 그러면 좀 코드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요 세 개가 하나의 패널, 그러니까 보드 패널 만드는 개념이니까 이 그 보드 그리는 요거를 따로 함수로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맨드 그리기 위쪽에다가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보이드 드로보드 AD는 넘겨받아서 쓰겠습니다. 하고 좌표를 XY 값을, 시작 XY 값을 받고 그 다음에 폭과 높이를 받을게요. 카운트 오브 X, 카운트 오브 Y. 뭐 CX, CY 적는데 with height로 하셔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 with height라는 용어 대신에 이제 카운트 오브 X, 카운트 오브 Y 이렇게 해서 CX, CY 이렇게 더 많이 써서 이렇게 하는 것 뿐입니다. 변수명은 with height를 하셔도 사실 상관없어요. 요거를 이제 인자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어차피 동일한 패턴으로 보드를 그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아유, 왜 여기 넣었지? 여기 넣어야 되는데, 그죠? 자, 그럼 이 좌표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요 값으로 다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20은 다 AX로 바뀔 테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Y는, 시작 Y는 20으로 이렇게 손들, 이렇게 얘만 920이죠. 얘가 지금 원래 이 값에 들어오는 CX에서 값을 값을 빼는 거죠. 밑에 값이 처음 값이 910에서 10까지 나 900, 이게 920에서 10까지 총 맨 밑에가 930이거든요. 930에서 요거 20 빼야 되니까 여기다가 요거에다가 빼기 CX가 아니죠. CY 밑에서 30만큼만 빼주면 될 것 같아요. 30만큼 이렇게. 요거 얘들은 그냥 A, Y 하면 되는데, 지금 얘가 뭐냐면요. 맨 위에 있는 게 사각형, 패널의 사각형이고요. 요게 그다음 요게 뭐냐면 위에 있는 사각형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게 뭐냐면 그 아래쪽에 있는 사각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값을 요렇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요. 아니구나. 이게 우리가 기존 거의 코드에서 이거 20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얘가 20이면 안 되죠. 왜냐면 안 되는 건 아닌데
이게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을 조금 조정할게요. 그러니까 얘가 이 메뉴에 있게 이렇게 그려지고, 그죠? 그 위에를 얘가 겹쳐서 이렇게 두 개 그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요. 겹쳐서 괜히 그러면 더 밑에 사각형을 더 크게 그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위쪽 아래쪽에다 80 빼가지고 작업하겠습니다. 너무 딱 붙이면 또 마진 없이 하면 안 되니까 여기에는 AX에다가 X는 그래도 Y는 겹치는 부분들을 좀 덜 겹치려고 위쪽에서 더하기 8만큼 이동을 할게요. 아이고. 그러면 밑으로 좀 더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이 의도가 뭐냐면요. 이게 플러스 8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리면 이거 그리는 이 솔리드를 요만큼 적게 그리라고 요 위에 이렇게 겹쳐서 이쪽 이렇게 그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려고 하는 겁니다. 뭐 아래쪽도 조금 올려서 이렇게 살짝만 겹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이걸 너무 크게 그릴 필요는 없으니까 어차피 얘가 이게 위에 그려지면 밑에 그려진 거 덮어씌잖아요. 그러니까 원래처럼 하셔도 되고 나는 조금 덜 겹치게, 그러니까 사각형 좀 더 적게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사실 속도하고 는 상관없습니다. 워낙 빨라서 상관없는데 조금 조정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냥 제가. 그 다음에 CX는 680 그대로 쓰면 되고요. 그다음 CY는 그 조정값을 써야 되니까 위쪽에 8, 아래쪽에 8 하면 16이죠. 그리고 그쵸. 이게 CX니까 위에가 20만큼이 있으니까 위에가 20인가요? 원래 20이었죠. 그래서 20만큼 마진 주면 여기는 ACY 빼기 AY 빼기 16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요게 이제 위쪽에 그죠? 마진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얘도 그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되나? CY가 이게 CY니까 위아래 10씩 날리고 20에 16 36. 네, 일단 이렇게 해놓고 한번 해볼게요. 얘가 10, 10이니까 20이 빠져야 되는 거고 위쪽으로 8 아래쪽으로 8 가는 건 더해주면 이걸 할 필요가 없죠. 이걸 할 필요가 없네요. 왜냐면 지금 이게 위사이트라서 그죠? 포개니까 16만 하면 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엔 CX고 10이고 얘는 10 바뀌는 거 없죠. 이쪽 아래쪽은 그냥 하면 되니까 그냥 배경 그리는 거 메뉴판이라고 이제 할 필요는 없으니까 배경 그리는 거고요. 그죠? 이거 위쪽 선 그리는 거고 아래쪽 선 그리는 거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8에 CX, CY에 16에 10, 위아래로 80, 80 내려갔고 이상한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CY 얘는 지금 이 AY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밑에 줄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다가 더한 거에다가 빼기 30 해야 되겠네요. 그죠? 왜냐면 이게 그냥 여기서는 얘가 예, 이게 맞겠네요. 왜냐면 얘가 지금 밑에서 이 지금 세 번째 있는 건 밑에 있는 이렇게 나오는 애라서 이만큼 내려와 가지고 이만큼 내려와서 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AY만큼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여백이 있으니까 여백 띄고 이만큼 내려와야 되니까 여기 AY가 더해지고 그 밑에 CY 더해진 거에 내려와서 여기 20만큼이니까 이만큼 빼주면 되겠네요. 얘가 지금 폭과 높이니까 그죠? 그러면 똑같지 않나?
일단 한번 볼게요. 이게 제대로 나오는지. 저도 좀 계산이 애매하네요. 얘가 30이면 얘가 36이어야 되는데 20만큼 빼기 10이니까 20에 20이면 밑에 부분이 요걸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맞을 겁니다. 뭐 그려볼게요. 요거 세 개가 이제 바뀌겠죠. 임자가 넘어가도록 바뀔 거고, 넘어가는 값이 중요한데 20에 20에 20, 20에 680에 기존 거에는 910 했는데요. 여기 20에서 시작해서 10번이니까 총 30까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630 930이겠네요. 930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이건 지울게요. P앱에 왜 DCP가 이러지? 아, 요거 DCP만 넘기면 되는 거였네. 아니 그냥 다 넘기죠. 저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렇게 해서 메뉴판을 그린다. 메뉴 보드라고 할게. 이제 바꿔서 메뉴 보드를 그린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세 줄 있던 걸 이렇게 함수 처리한 거예요. 인자. 요거는 요 값은 한번 따져보세요.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몇 번 그려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드를 하나 더 그릴게요. 그러니까 선택 보드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항목을 이렇게 표시할 보드를 하나 더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선택 메뉴 보드를 그린다. 얘는 옆에서 680에 끝났고 여백 조고 20이니까 700에다가 여백 들어가면 720 정도면 되겠네요. 720에 높이는 20에서 똑같이 시작할 거고요. 폭은 얘가 360만 주겠습니다. 좀 작게. 왜냐면 이쪽 거리가 계산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360 빼가지고 계산하면 되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더하면 이미 108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20 여백이 있어야 되니까 그 정도 주면 되고, 높이는 똑같이 하면 안 되겠죠? 얘는 밑에 거의 밑에까지 내놓을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왜냐면 항목이 지금 9개라서 9개 다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크롤 따로 안 달고 하려면 이 정도 크기는 돼야 될 겁니다. 밑에는 이제 총합 나오면 되니까, 그죠? 그럼 여기다가 총합 나오는 것도 하나 더 해볼까요? 밑에다가 720 똑같고요. Y가 시작하는 게 요 800에서 800 밑으로 내려가 820, 그죠? 820. 그 다음에 360은 똑같고 높이는 130. 이렇게 주면 얘는 선택이 아니라 전체 가격 총합 합계 가격 시용 도구를 그린다. 네,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그럼 이렇게 딱 이쁘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보드에 여기서 선택한 것들 나오게 할 거고요. 여기서 이제 몇 개 선택되었고, 총 몇 개 항목이 선택되었고, 한 개가 여러 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개가 뭐 세 개씩으로 선택할 수도 있으니까 전체 몇 개가 선택되었는지 정보하고 그 가격이 여기에 표시되게. 이게 총 가격은 여기 표시되고, 여기는 이제 선택 항목들 표시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선택하려면 사실 여기서 마우스를 더블 클릭할까도 생각해 봤는데, 뭐 나중에 터치 같은 거 하면 더블 클릭이 더 불편하고, 그냥 클릭은 또 나중에 뭔가 싶어서 클릭했다가 선택돼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 옆에다가 선택이라는 버튼을 하나 만들어 넣을게요. 그러면 이제 너무 이 선택 버튼이 옆으로 이렇게 돌출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요 가격을 조금 앞으로 당길게요. 조금 앞으로 당기고 그 옆에다가 선택 버튼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출력하는 이 가격을 좌표를 원래 이제 끝좌표가 200이었는데요. 이거를 한 160 정도로 당기면 앞으로 40만큼 더 마진 줄어 앞으로 가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조금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에 비해서 앞으로 좀 여기가 센터라고 치면 앞으로 조금 갔죠.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이제 버튼 쭉 만들어 놓겠습니다.
버튼을 만들어야죠. 여기다가 크리에이트 버튼. 아이고. 크리에이트 버튼. 하고, 이름은 선택으로 그냥 할게요. 선택. 하고, x 더하기 시작 위치는, 얘가 160으로 끝났는데요. 이게 센터 얼리먼트니까 실제로는 160에 글자가 있지는 않아요. 더 앞에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딱 붙여서 160 하면 너무 민쪽으로 옆으로 밀려가니까 120 정도 돼도 괜찮을 겁니다. 이게 글자가 앞으로 지금 밀려가 있는 상태가, 이게 여기 얘가 센터 정렬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라서 아마 160이 X 라이트가 160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는 80 정도 이쪽에서 시작해서 한 60 정도에서 시작해서 그랬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120 정도 붙여도 상관없을 겁니다. 가격이 전부 다 작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아니면 얘를 더 줄여서 표시해도 뭐죠? 조금 불안하면 더 작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아마 해보시면 전혀 작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Y는 250 정도 할게요. 요거보다 조금 밑으로 낮췄습니다. 하고, 폭은 50에 높이 26 이렇게 줄게요. 그리고 컨트롤 번호를 일반적으로 1100번부터 시작해서 하도록 할게요. 여기 I 하면 얘가 지금 I가 0부터니까 컨트롤 번호가, 그러니까 이 버튼의 고유 아이디를 1100번부터 1108번까지겠죠. 그렇게 번호가 부여되게끔 그렇게 버튼을 생성하겠습니다. 얘가 옆으로 너무 가서 나중에 보기가 힘들 수 있으니까 얘를 그냥 툭 내려올게요. 내려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블로그 아니지, 카페 같은 데 올릴 때 불편해서 밑으로 내려올게요. 자, 얘도 그냥 밑으로 내려올게요. 한 페이지 넘어가니까. 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버튼이 한번 나오는 거 한번 볼까요? 위치를. 네, 이렇게 나옵니다. 버튼이 선명하게 보이기는 하나 예, 이렇게 하면 좀 그렇죠. 그리고 글꼴이 지금 전부 다 우리가 주화체 썼는데 얘만 또 굴림 쓰면 좀 그렇죠. 그래서 글꼴도 바꾸고 색깔도 바꿔버릴게요. 그래서 글꼴 한번 바꿔볼까요? 글꼴 바꾸려면 요거 포인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변수해서 받으면 되죠. 얘가 반환값이 현재 만들어진 글꼴, 그러니까 버튼의 주소가 반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글꼴은 쉽습니다. set control font 하고 여기다가 p 컨트롤에 콤마 배달의 민족 좋아 하고 콤마 18 이렇게 하면 그죠?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글꼴이 바뀌었죠. 지금 요런 이제 전체 주화체로 다 바뀌었습니다. 선택 글꼴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 버튼을 잘 보이게 할 것인가 안 보이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 그림에 어울리게 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색깔을 정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그림에 이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색깔 바꾸는 거는 change 컨트롤 칼라 쓰고요. 여기 이제 RGB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가 컨트롤이고요. 컨트롤 주소도 뭐가 채우기 색상 들어갑니다. 채우기 색상은 버튼 자체 색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색상을 밝은 색으로 할게요. 237, 234, 33 배경색이 뭘로 되어 있죠?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다. 요거 똑같은 배경색을 쓸게요. 약간 우리 뭐죠? 메뉴 보드 있죠? 보드의 배경색을 그대로 버튼에 맞춰 쓰겠습니다. 아이고. 요렇게 쓰고요. 똑같이 색깔 쓰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색깔이 바깥 테두리 색깔. 바깥 테두리 색깔은
요 색깔에서 30만 뺄게요. RGB 색깔 요 색깔에서 30씩 빼가 쓰겠습니다. 그러다가 207, 204, 193 이렇게 조금 바깥 아우터는 약간 어둡게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너 보더 컬러는 반대로 원래 기준 색깔에서 좀 더 밝게 줄게요. 그래서 257까지는 안 나오니까 252, 25만큼 증가시킬게요. 그럼 얘는 49, 25가 아니죠. 15죠. 15. 15니까 15 하면 49. 얘는 15 하면 38. 이렇게 주고요. 텍스트 색상은 요 색깔로 할게요. 어두운 색깔. 맞춰서 할게요. 사실 안 맞추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 색을 좀 적게, 색을 통일감 있게 주려고 그러는 건데, 안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근데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버튼 색상을 이렇게 바꿀게요. 그러면 짜잔, 여기 보면 이제 거의 잘 안, 근데 원래 사실 선택이 잘 보여야 되거든요. 키오스크에서 누르면 누르는 게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잘 보이는 게 좋은데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빨간색으로 하시든 뭐 분홍색으로 하시든 원하는 색깔 쓰시면 돼요. 저는 그냥 제가 쓸 키오스크는 아니기 때문에 좀 색깔을 비슷하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누르면 번호들이 커맨드 메시지가 발생하겠죠. 그 발생했을 때 요게 쫙 출력되게 그렇게 한번 이제 작업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누르면 이제 버튼 메시지 발생하겠죠. 이제 그림 작업은 했으니까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누르면 버튼 아이디가 발생하겠죠. 그럼 여기다가 if문 해서 범위가 1100번이죠. 1100번부터 엔드 이 컨트롤 아이디가 누구보다 작으냐면 그냥 각각하다 아니죠. 여기다가 1100번에다가 더하기 아이템 카운트 보다 작을 때까지. 그러니까 WN 커맨드라는 메시지가 꼭 버튼 내려놨을 때만 들어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메뉴에도 메뉴 조합도 들어오죠.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버튼이 또 나중에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거 영향 안 받기 위해서 일단 여기 우리가 버튼 그죠? 선택 버튼을 누르든지 선택 버튼 눌러진 경우에만 처리하도록 할 거고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건 지금 아이디는 1100번에서 1108번까지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쓰는 값은 0에서 8 사이 값으로 써야 되잖아요. 번호가 구조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0에서 8번까지 그죠? 0에서 8번까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인덱스로 조작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선택한 걸 인덱스라고 했을 때 인덱스는 여기다가 이게 1100에서 1008까지 들어오잖아요. 근데 빼기 1100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 이제 값이 0에서 8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100에서 그죠? 1100에서 1108번까지인데 그죠? 이 값이었는데 이 값을 이제 빼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원래 이제 컨트롤 이 변수에는 이렇게 번호가 들어오는데 이 번호대에다가 1100을 빼버리면 1100을 빼면 남는 값이 0에서 8이잖아요. 그래서 인덱스를 이제 0에서 8 우리가 이제 9개 항목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그 9개 판목에 대한 고유 번호를 얻으려면 이렇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번호를 순차적으로 배열했잖아요. 아까 버튼 만들 때 1100번부터 일씩 증가하게 배열했으니까 반대로 그 컨트롤 아이디에다가 1100번을 빼면 각각의 그 버튼에서 준 값이 0번에서 8번 값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번호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면 되고요. 그럼 이제 사용자가 저걸 눌렀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G 아이템에 인덱스 번째에 있는 항목이 선택된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사용자가 선택한 그 항목이 값이 숫자가 1 증가하는 거예요. 지금 감소시키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항목을 1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선택한 상품이겠죠. 항목이 선택한 상품을 그죠? 1 증가시키는 거죠. 한 개 더 증가.
증가시키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항목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선택된 항목을 이제 출력만 하면 됩니다. 그럼 출력하는 건 이거 뭐야? 그죠? 이제 내부 데이터 가져와야 되겠죠. get app 데이터. 네, 이렇게 가져오면 되고요. 이제 이거를 선택할 때마다 그 선택 항목이랑 가격이 바뀌겠죠. 선택하면 그 항목이 바뀌니까 그만큼 가격이 증가할 테니까 당연히 바뀌겠죠. 그래서 그걸 반영하려면 그 부분 다시 그려야 되는데 그냥 덮어쓰기가 안 되기 때문에 메뉴 보드는 다시 그릴 일 없습니다. 메뉴 보드는 그냥 냅두고요. 선택 메뉴 보드랑 합계 메뉴 보드는 다시 그려야 돼요. 그래야지 덮어쓰기가 안 될 테니까. 그러니까 덮어 써버리고 기존 정보는 덮어버리고 그 위에다가 다시 써야 될 테니까 요 메뉴 건 안 그리고 두 번째 거 선택 보드랑 그죠? 가격 합계 가격 표시용 보드는 다시 그려서 기존 정보를 덮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클리어하지 않고 그냥 덮는 방식으로 쓸게요. 하시고 이제 여기다가 선택한 항목들을 이제 쭉 표시만 해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폼은 돌아서요. 아이템 카운트만큼 돌면 되죠. 예,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G 아이템 인덱스, 그러니까 이게 I 번째에 있는 애가 그죠? 이건 이제 I 번째에 있는 애의 카운트가 0이 아니면 선택된 거니까 카운트 값이 아이템의 카운트 값이 0이 아닌 애들만 그 선택 표시에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것도 아까 봤죠? 그냥 계속 덧셈 하기 좀 그러니까 P는 해서 이 G 언더바 아이템즈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다 P++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좀 간편하게 쓰려고 G 아이템즈라는 저 배열의 시작 주소를 P에 넣었고요. 여기다가 if에서 P의 count 이 값이 0이 아니면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항목이 선택되어 있는 근데 선택된 게 꼭 한 개는 아니에요. 카운트가 1이 아닐 수 있죠. 왜냐면 누를 때마다 증가할 테니까. 그래서 0만 아니면 선택된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려야 되겠죠. 일단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Draw DCP 그림 이제 상품 이미지를 왼쪽에다가 먼저 그릴게요. 작게 그려야 되겠죠. 이제 P앱의 이미지 PMA니까 P가 가지고 있죠. 왜 없나 싶었네. 그죠? P 이미지를 가지게 하는데 이게 이제 시작할 때는 DCP는 또 P앱에 있구나. 이게 DCP에다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DCP로 그릴 거고요. 이 P 이미지를 그릴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좌표는 아까 우리 이 그림이 720이니까 10만큼 떨어진 위치니까 730 위치에다가 그릴 건데 그림을 Y니까 위쪽에서 내려와야 되겠죠? 지금 20인데 여백을 위쪽을 좀 줄게요. 그래서 45만큼 떨어뜨려서 그릴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랑 상관없습니다. 0부터 내려온 거니까 20에서 20만큼 내려와서 45만큼에서 할 거고 실제로 이 i를 쓰면 안 됩니다. i 곱하기 내가 지금 그림을 80 x 80으로 할 건데요. 이 80으로 하고 80 곱하기 80 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 i는 선택 여부 없이 무조건 그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i는 무조건 이렇게 돌잖아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는 게 더 빠를 겁니다. 내가 선택을 하면 이게 이게 우리가 쇼 디스플레이를 안 해놨구나. 제 그림을 볼 때는 요거 반드시 해야 되죠. 맨 끝에다가 여기 넣어야 됩니다. 요거 빠뜨려서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이렇게 하면 여기 나옵니다. 얘가 지금 아무것도 얘 샌드위치만 선택했으니까 샌드위치가 제일 위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0, 1, 2 했으니까 이게 이미 2니까 0, 1, 2에서 여기 출력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하고 여기가 지금 없는 상황이니까 얘가 여기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i를 쓰면 i가 여기가 0, 1, 2니까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여기 인덱스 변수니까 이게 재활용합시다. 이거를 재활용해서요. 인덱스를 여기다가 이게 항목이 있는 경우에만 인덱스를 플러스 플러스 시키고 얘를 인덱스 변수 쓸게요. I 변수를 그냥 카운팅 하기 위한 변수로 쓰고요. 인덱스는 실제로 항목이 있는 것의 개수 그걸로 이제 인덱스를 쓰도록 할게요. 그러면 처음에 0이었는데 여기 카운트가 0 아닌 애가 있으면 들어와서 일씩 증가하게 이렇게 만들면 실제로 그 항목에 실제 선택된 수만큼만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세 번째 걸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맨 위에 이렇게 나오겠죠. 왜냐면 얘는 0, 1은 없었을 테니까. 그리고 이렇게 선택하면 이제 선택한 게 옆에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만약에 이걸 선택하는 순간 여기 밑에 내려가서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 선택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 이렇게 나오도록 하면 이제 여기다 글만 출력하면 되겠네요. 글 한번 출력해 볼게요. 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 그 뭐죠? 인덱스 변수를 쓰는 거고 지금 80을 준 건 이미지가 80 x 80이니까 80단위로 건너뛰려고 저렇게 한 것 뿐입니다. 그 다음 이제 글자 출력 한번 해볼까요? 이게 이제 이미지 출력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텍스트 아웃 DCP 이게 센터 정리를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옆에 왼쪽 랩트 정리를 할 거라서 렉트 안 쓰고 그냥 바로 잡혀줄게요. 이렇게 하고 DCP 쓰고요. 그죠? DCP 쓰고 그 다음에 P 아이템 이게 폰트 써야 되는구나. P 앱에 코리아 폰트 쓰고요. 한글부터 먼저 적을 겁니다. 하고 820, 그러니까 높이가 45가 아니라 60만큼에 내려와서 더하기 인덱스 곱하기 80에 색깔은 그 똑같은 이 어두운 색깔로 쓸게요. 그러니까 여기 요거 그죠? 똑같이 가져가면 되겠네요. 센터 정렬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정렬값은 안 들어가죠. 이렇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한글 폰트로 820에 60에 그죠? 위에서 60만큼 내려왔고 80 간격으로 띄고 색깔을 원래 자기 색깔 쓰고 한글 제목 색깔 쓰고 한글을 요 길이만큼 출력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이 글자 너무 크네요. 그죠? 이거는 여기 있는 건 괜찮은데 얘가 줄어들었는데 너무 크니까 글자 크기는 한글로 하지 말고 이거 한글 폰트 쓰지 말고요. 글자 크기는 그냥 금액 폰트 쓸게요. 너무 큰 것 같아요. 그죠? 너무 글자 크니까 요 폰트 바꿀게요. 뭐 상관없죠. 얘는 좀 작게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 아까 너무 크게 나와도 좀 그러니까 이 잘못하면 넘어가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작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중에 옆에다가 여기서 이제 값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항목, 그러니까 여러 개 선택하는 걸 여기서 추가로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여러 개 선택하고 하는 것들을 바꿀 수 있는 또 인터페이스도 들어가야 되니까 공간을 비울 수 있는 차원에서 글자 크기를 좀 작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글을 출력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문 상품명 출력해야 되겠죠. 똑같은데 여기 이제 영문은 자기 그대로 쓸게요. ENG 쓰고 옆은 820은 동일하게 하고 높이는 80 할게요. 80 주고 인덱스 80에 80에 색깔이 요거네요. 그죠? 색깔은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래 그게 나중에 안 헷갈리니까. 그죠? 영문 상품. 그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그럴싸하게 들어가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제 가격 표시를 할게요. 가격 표시라는데 이제 이게 한 개 가격만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선택을 여러 번 하면 그 카운팅이 될 테니까 여러 개 된 만큼 다 합산해서 출력하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합산값을 출력을 해야 되니까 그 합산가격이라는 게 프라이스에다가 카운트 값을 곱한 게 합산값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항목 한 개를 여러 개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저장할 수 있는 변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아이디로 합산값을 너무 str 할까요? 하나 값이 16자리 넘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놓고 합산값은 정수로 나올 테니까 문자를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make price string w 하고 유니코드를 써야 되기 때문에 하고 여기다가 num str에다 저장할 건데 뭘 저장하냐면 p의 price에다가 곱하기 p의 price count 이렇게 하면 그죠? 이게 항목 선택값이니까 이게 뭐게 합산값이죠. 항목 상품별 합산값을 문자열로 그죠? 상품별로 합산한 값입니다. 그러니까 각 전체 합산이 아니고요. 특정 상품 한 개에 대한 합산값. 그러니까 특정 상품에 대한 가격과 선택 카운트를 곱한 그 값을 문자열로 지금 바꾼 겁니다. 바꿨고요. 이걸 이제 출력하기 위해서 이제 요걸 문구를 또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별이 하나 더 필요하겠네요. 여기다가 얘는 좀 크게 줄게요. 혹시 몰라서 하고 여기다 랭스도 변수가 필요하니까 여기다 하나 써놓을게요. 여기다 쓰면 또 헷갈리겠네. 하고 여기다가 sw printf 언더바이스 str에 128 이렇게 주고 문구는 어떻게 내보낼 거냐면 가격은 이미 프라이스 가격은 str로 바꿔놓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s 곱하기 몇 개는 그냥 %d로 출력해주고 는 전체 가격은 %s. 그러니까 여기 왜 %d를 안 하냐면 그죠, 우리가 컴마 찍고 표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make price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보통 이제 %d 한번 보여드릴까요? %d로 해서 사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값을 카운트를 그냥 뭐 많이 할 뭐 누가 1000개씩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카운트는 그냥 %d로 줄였는데 프라이스도 프라이스 str 이거 쓰면 되잖아요. 얘는 이미 문자열로 바꿔놓은 거 있으니까 그걸 출력하면 되고, 아니 그냥 이걸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프라이스로 하고 이것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이 프라이스의 카운트에 프라이스 카운트 곱한 거 이렇게 하면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죠. 아이고 출력 문구를 안 넣네요. 만들고 자, 그러면 마지막 가격 출력하는 건 다시 텍스트. 요게 더 낫겠네. 머니 포인트는 똑같으니까 여기 이제 60에 60 했고 그 다음에 100 그죠? 60, 80, 100 했고 80에 색깔은 머니 상품 상품 가격이 똑같았구나. 그러면 그럼 바꿀 필요 없네요. 똑같이 쓰면 되니까. 대신 가격이 요게 아니라 str에 그죠? str에 에리엔 길이 맞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선택하면 이렇게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 여러 개 하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그죠? 나오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컴마 찍혔는데 그죠? 이 컴마 찍혀 있는데 컴마 안 찍혔죠. 그죠? 그리고 합산값도 컴마 안 찍혔잖아요. 얘는 어차피 작은 값이라 컴마 찍힐 확률이 없으니까 상관없는데 이 가격들은 컴마를 찍어줘야지 계산하는 사람들도 좀 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값 자체는 68,000원, 6,800원짜리는 이미
이거 프라이스 STR이라고 해서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값을 그대로 쓰면 되고요. 여기서 %s로 찍으면 되고, 뒤에 합산값은 여기서 이게 해서 여기 넘스트링에 만들어 놨으니까 요 뒤에 것도 %s로 바꾸고 이렇게 써주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컴마 찍으려고 문자로, 여기는 이미 문자로 바뀌어 있으니까 그냥 %s로 하면 되고, 얘는 없으니까 여기 넘 str에다가 이 함수 써가지고 문자로 바꾼 걸 갖고 %s로 출력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볼까요? 이렇게 여러분 선택하면 이제 컴마 찍혀서 나오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금액이 얼마다라는 게 좀 더 아까처럼 하셔도 되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고객 편의를 친다면 이렇게 컴마 찍힌 게 아무래도 좀 더 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거 이제 총 합산가, 그리고 여기 몇 개인가 3개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3개, 4개, 5개니까 총 12개가 선택된 거니까 요 밑에다가는 12개 선택되었다. 그리고 요 값들 합산한 거, 그죠? 합산한 값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게 여기 밑에다가 한번 출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하면서 총 몇 개가 선택되는지 카운팅하는 변수가 하나 있어야 되고, 전체 합산값을 카운팅하는 변수가 또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수 변수가 2개 더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랭스에다가 토탈 카운트, 전체 개수가 몇 개지? 현재 0이고요. 그 다음에 토탈 프라이스, 그죠? 합산값도 기억해야 되니까 그것도 0. 이렇게 2개 변수 추가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왔을 때 여기다가 하면 되잖아요. 여기다 뭘 하냐면 토탈 카운트, 그죠? 여기다가 플러스는 해서 P의 카운트, 현재 선택된 카운트만큼을 다 합쳐주는 거죠. 선택한 상품을 선택한 개수 합산, 그죠? 그 다음에 토탈 프라이스에는 플러스는 해서 현재 선택한 가격인데, 이게 그냥 프라이스가 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하면 얘는 현재 한 개 선택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P의, 그러니까 전체 가격이 나와야 되니까 카운트만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토탈 카운트와 토탈 프라이스에 전체 몇 개를 선택했고, 전체 선택한 게 전체 가격이 얼마다라는 게 이 2개의 변수에 다 누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누적을 다 시킨 다음 마지막에 이 반복문을 빠져나와서, 그죠? 이 폼은 반복을 나와서 그 밑에다가 출력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이 전체 토탈 프라이스를 컴마 찍어서 표시해야 되니까 make price, 그죠? 하고 여기다가 넘 str에 변수 다시 재활용할게요. 위에 이미 다 썼으니까 이제 안 쓰겠죠. 여기다가 이 토탈 프라이스에 있는 값을 넘 str에다가, 그죠? 합산값, 전체 총합계죠. 총합계 금액을 문자열로, 그죠? 문자열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출력될 문구 한번 출력해 볼까요? LE는 문자로 구성할 겁니다. 이거 똑같이 style 변수 쓸게요. 128. 그다음에 총 %p개 주문했고, 그죠? 이제 문자로 출력하면 되잖아. %s1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탈 카운트가 먼저 출력되고, 그죠? 토탈 카운트가 여기 몇 개다라는 게 출력이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은 넘의 스타일로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합계 정보를 구성하고요. 이건 이제 화면에만 이제 내보내면 되는데, 이제 이거는 센터 정렬해서 출력할게요. 그죠? 왜냐면 이거는 그 밑에 있는 사각형의 중심에다 그냥 출력하면 되는 거니까, 금액이 개수나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고정 사이즈보다는 센터 정렬하는 게 낫죠. 얘는 여기다가
사각형 크기가 720에 8 요 크기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 근데 이게 위스 하이트가 아니구나. 우리는 이제 이거 위스 하이트인데 우리는 레프트 탑 라이트 버튼으로 해야 되니까 이게 아니라 820에 1080에 얼마야? 820에다가 130을 더하면 95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출력해야 되겠죠. 센터 정렬을 해야 되니까 드로우 이번엔 그러니까 텍스트 없이 아니라 드로우 정렬 없이 쓰려면 드로우 텍스트 써야 되죠. 드로우 텍스트 DCP 하고 P앱에 PDCP 컴마 폰트는 좀 큰 거 쓸게요. 한글 폰트 그대로 쓸게요. 그러면 P앱에 코리아 폰트 쓸게요. 그 다음에 %R 색깔은 요 색깔 그대로 하면 되죠. 쓰고 그 다음에 str 계열에 들어있는 값 출력할 거거든요. 여기 있는 거 그죠? 이 길이는 요거잖아요. len 수평 전열 수직 정렬 이렇게 쓰시면 되죠. 이렇게 하면 출력된 합계 정보 출력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고 끝. 된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조금 아래쪽으로 쳐졌죠? 위로 조금만 올려주겠습니다. 이것만 좀 값만 조금 조정하시면 돼요. 이거를 한 5 정도만 위로 끌어올려 볼게요. 네, 이 정도면 되네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금액이 올라가면서 여기도 점수가 합산이 되고 여기도 원을 붙이는 게 낫겠네요. 그죠? 뭔가 좀 이상한데 저기 안 붙어 있으니까 이거 원 붙일게요. 원 붙이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나을 것 같아요. 나은 게 아니라 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 오 주문을 엄청나게 하는데요.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전체 주문 금액은 여기 나오고 그죠? 전체 주문 금액 여기 나오고 예, 여기 이제 각 항목별 그죠? 주문 금액 나오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 뭐 벌써 시간이 거의 50분 돼서 더 하기 힘들 것 같고요. 나머지 저기서 더 진도가 나가는 부분은 또 다시 이제 뭐 또 버튼 옆에 더 추가하고 막 이것만 하면 되거든요. 일단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만큼 더 해드리고 싶긴 한데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하고요. 여러분들이 더 나은 거, 더 이게 사실 더 UI도 더 붙이고 해야지 키오스크처럼 바뀌는 건데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 실습을 하시면서 제가 좀 더 진도 나가서 다른 것도 좀 알려드리고 요거 다시 한번 더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들이 이거 실습 많이 하셔서 자기만의 기능도 더 추가하시고 하는 연습을 미리 해보세요. 나중에 제가 다른 강좌들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배운 것들을 섞어서 여기다 넣어가지고 키오스크 다음 버전 또 소개할 테니까 계속 진도를 나가서 스스로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에다가 기능 넣어서 여러분들 버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카페 자랑도 좀 하시고요. 사람들한테 난 이렇게 했어 라고 만든 거 이제 소개도 좀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시간이 벌써 새벽 3시라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더 하는 건 힘들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제가 숫자가 맞는지도 지금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비몽사몽간에서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잘못된 건 없는 것 같은데 예. 뭐 또 잘못된 거 있으면 여러분들 실습하시다가 피드백 주시면 제가 보고 맞추면 되죠. 아마 뭔가 지금 느낌에 깨끗함이 없는데 뭔가 좀 하나 실수했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좀 들긴 하지만 겉으로 보기엔 잘 돌아가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실습하시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피드백 주시면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이번 버전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제가 다음 기회에 다른 강좌에서 계속 진행해서 그러니까 추가로 기능 넣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